까딱하면 예식을 못 보고 가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버스 대절 음식은 누가 준비를 하나요인데, 안녕하세요, 슬구입니다. 자, 오늘은 결혼식 버스 대절에 관한 얘기를 해볼 건데, 버스 대절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은 신랑이나 신부가 뭐 한쪽은 서울, 한쪽은 부산 이렇게 지역이 틀릴 경우에 식 당일날 왕복할 수 있는 버스를 빌려가지고 하객들을 모시고 오고 가고 하는 거를 버스 대절을 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결혼식 하객 버스 또는 혼주 버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보통 버스 대절할 때 가장 궁금해하시는 거 몇 가지를 제가 제 경험을 토대로 얘기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친정이 경기도 평택이고 시댁이 경남 창원이었어요. 근데 시아버님 근속 연수가 상당히 좀 오래되셨고 한 35년 정도 되셨나? 그리고 퇴직을 곧 앞두고 계셔가지고 상견례 때 이제 얘기를 좀 잘 해서 저희 집에서 이제 버스를 타고 내려가는 걸로 결정을 했고, 대신에 버스 대절 비용은 시댁에서 해주셨어요. 근데 버스 대절 비용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순전히 제 생각이긴 한데, 모시는 측에서 오는 측한테 당연히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궁금하기는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신부 측이 이제 신랑 쪽으로 가는 거니까 당연히 신랑 측에서 해주는 거였고, 반대로 신랑 측이 신부 쪽 지역으로 이동을 했을 때 버스 대절 비용은 저는 신부 측에서 또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어쨌든 버스 대절 음식에 대해서 먼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제 버스 대절 음식 같은 경우에는 이동 거리라든지 소요 시간에 따라서 음식이 조금씩 변경될 수는 있어요. 거리가 가까우면 뭐 간단하게 샌드위치나 이런 걸로도 대처가 되지만, 저처럼 장거리인 경우에는 식사를 대용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좀 많이 물어보시는 게 버스 대절 음식은 누가 준비를 하나요인데, 이거는 그냥 당연하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려갈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를 기준으로 했을 때 경기도에서 내려갈 때는 창원에서 음식을 버스에다가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희가 준비를 하는 게 맞고, 대신에 오는 버스에서는 상대방 측, 즉 저를 기준으로 하면 시댁에서 음식을 해주는 게 당연하게 맞아요. 쉽게 말하면 출발할 때는 내려가는 쪽에서 준비를 하고, 식 끝나고 가는 버스에는 상대방 측에서 준비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 음식 같은 경우에는 뭐 걸리는 시간에 따라서 틀려진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4시간 반 정도가 걸렸어요. 경기도 평택에서 이제 창원까지. 근데 제가 식이 1시 20분인가? 그때 식이었는데, 이게 늦어도 8시에는 출발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하객들이 아침 식사를 못하고 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식사 대용으로 해서 김밥 한 줄하고, 장거리 이동에서 좀 가장 필요한 거, 멀미라든지 이런 거 예방하기 위해서 껌하고 사탕 준비했고요. 귤하고 결혼식에는 빠질 수 없는 떡, 그리고 이제 개별 포장된 거 떡하고 물이랑 음료수, 그리고 견과류를 준비를 했어요. 근데 견과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루 견과 같은 거 있죠. 이렇게 소포장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견과류가 들어간 거, 그걸로 준비를 했었고, 술은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식 끝나고 가는 버스에 상대 측이 올려주는 게 맞아요. 아직 예식도 시작 안 한 상태에서 특히나 아침에 장거리를 이동하는 경우에 술을 넣어버리면은 이게 예식을 제대로 못 보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술 같은 경우에는 오는 버스에 상대방 측에서 넣어주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올라오는 버스에서는 저희 시댁에서 이제 음식을 준비를 해서 버스에 넣어주셨는데, 시댁에서 준비한 걸 보니까 물이랑 음료수, 그리고 맥주하고 마른 안주. 이제 마른 안주 같은 경우에는 오징어나 땅콩, 진미채 이런 거 들어있었고요. 그리고 새우튀김하고 이제 또 나왔습니다. 떡! 개별 포장 떡! 떡은 정말 결혼식에는 빠지지 않는 음식인 것 같아요. 그거하고 이제 보쌈을 넣어주셨는데, 예전에는 편육 같은 거를 많이 하셨잖아요. 돼지머리 같은 거. 근데 저희 시댁에서는 보쌈이랑 같이 뭐 편마늘하고 송송 썰은 고추하고 이런 거 쌈장하고 해서 같이 이제 버스에다가 넣어주셨더라고요. 이게 보면은 거의 술안주예요, 술안주. 그래서 올라가는 버스에는 아마 즐겁게 다들 맥주나 소주 같은 거 드시면서 올라가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버스 대절 같은 경우에는 갈 때는 가는 분이 준비를 하고, 올 때는 상대방 측에서 준비를 해서 올려 보내주면 된다라고 마무리를 지으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버스 대절을 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비교 사이트가 있어요. 제가 아는 거는 뭐 올버스, 콜버스 이런 게 있는데 그런 어플이나 사이트에 들어가서 예식 날짜하고 출발지, 도착지, 그리고 인원하고 뭐 시간 같은 거를 써놓으면은 개별적으로 이제 버스를 가지고 계신 기사분들이나 버스 회사에서 견적을 올려요. 이렇게 얼마에 가주겠다 이런 견적을 올리는데 거기서 이제 보고 결정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결혼식 버스 대절을 할 때 꼭 주의해야 할 점 몇 가지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영상을 마무리 지을게요. 자, 버스 대절할 때 이제 주의사항 첫 번째는 이제 버스 기사님 뭐 차량 보험 유무라든지 그 연식을 좀 잘 살펴보셔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견적 금액 안에 통행료라든지 주차비 그리고 기사님 식사비가 포함이 돼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자, 두 번째로 출발 시간하고 돌아가는 시간대를 좀 넉넉히 잡으셔야 하는데요. 그 많은 하객분들이 오셨는데 까딱하면 예식을 못 보고 가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특히나 장거리인 같은 경우에는 총 출발 시간을 조금 넉넉하게 잡으셔야 돼요. 세 번째로는 종이 청첩장하고 모바일 청첩장에 꼭 버스 대절하는 시간이랑 장소를 정확하게 기입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기사분들 개별 연락처도 꼭 쓰셔야 되고요. 이게 하객분들이 장소를 헷갈리지 않게 예를 들어서 뭐 땡땡역 앞이다 하면은 이게 역 정말 바로 앞인지 역의 건너편인지 이런 것까지 조금 세세하게 기재를 해주셔야 헷갈리지 않고 다 탑승을 해서 이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점 주의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버스에서 인솔해 주실 대표자분을 한 분 결정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가족분이라든지 뭐 친한 지인분 한 분을 이제 대표자 인솔자로 정해놓고 하객 명단을 작성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버스가 아까도 말했듯이 한 곳에서 다 같이 태워서 출발하는 경우면 너무 좋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도 총 3군데를 경유를 했거든요. 인근 지역에서 3군데를 경유를 했었는데 예를 들어 어디 역에서 몇 명, 뭐 어디 출장소 앞에서 몇 명, 뭐 어디 시민회관 앞에서 몇 명 이런 식으로 해서 인솔자분이 명단을 가지고 있으면 인원 체크를 하기 굉장히 수월해지기 때문에 오고 가는데 굉장히 편리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버스 대절 음식 같은 경우에도 인솔자분이 이제 하객분들 한 분씩 타실 때 소분해서 나눠드리는 역할을 한다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뭐 인솔자분한테는 뭐 가족분이면 그냥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가족분이 아니라 뭐 친구분이나 이런 분들이 해주시면은 소정의 이제 수고비라도 뭐 다만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이렇게 쥐어주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뭐 보통은 혼주분들이 타고 오시는 경우도 계시지만은 특히나 장거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엄마 아빠도 예식 전날에 창원에 내려오셨거든요, 개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혼주분들이 없는 경우에는 인솔자 한 분을 꼭 정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버스 대절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유익하게 보셨다면 좋아요하고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